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진행을 맡은 현재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제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시 앞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했고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제주시 앞 선거구 후보자 소개합니다. 먼저 정의당 고병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무소속 박희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공약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에 각자의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면 진행자가 10초 전에 마무리 고지를 하고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각 후보들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보자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고병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으로서나 제주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16년 동안 우리는 제주시 갑 지역에서만 같은 당, 같은 후보를 뽑아줬습니다. 제주가 달라지지 않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톤만 바꿔서 다시 후보가 나선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자고 해놓고서 대통령 파리, 사삼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졸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주 살리고 제주 경제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저 고병수 승리해서 제주 살리는 정치,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장성철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갑 유권자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바꿔야 산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이대로 둬선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 사회가 너무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정체의 원인, 더불어민주당 16년, 20년 국회 권력 독점 때문에 기인합니다. 이 권력 독점을 깨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그 논의의 시작은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혁신과 실용의 리더십을 갖춘 저 장성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 장성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송재호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시 갑 유권자 여러분, 송재호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많은 성원과 깊은 존경, 애정을 보냅니다. 저는 제주도정과 대한민국 국정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지역의 열망과 의제와 정책을 전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잘나서겠습니까? 제주도청에서 종합행정을 배워준 공무원 여러분, 대학에서 저를 북돋아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길거리에서 저를 격려해 주신 수많은 제주시민, 도민 여러분들의 덕택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려와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 경험들을 쓰겠습니다. 힘써 일하겠습니다. 제주를 우선하겠습니다. 민생을 먼저 두겠습니다. 도민의 벌이와 밥상을 챙기겠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박희수 후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이 방송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하루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도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동안 작년 폭우가 쏟아지는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의 한숨소리,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의 목소리, 아침 출근 시간대에 화물 트럭을 몰고 가면서 차 안에서 운전석에서 빵을 먹고 가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의회 의장, 도의원 4번 이 경험을 살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별로 주요 공약 발표를 듣고 상호간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한 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합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자유 토론에서는 후보자 각각 1분 30초씩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나눠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약 발표는 장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후보는 공약 발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철 후보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저는 4개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지난 시기에 정당 활동과 지역 활동, 특히 마을 걷기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뵈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현장에서 함께 의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3천억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라도 편성하라고 제주도정에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식품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의 방향에 있어서 진상조사, 추가 진상조사,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을 할 때 2003년 정부에서 권고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좀 더 집중적인 사실조사 보고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고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배보상이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그런 방향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하겠습니다. 법안 마련했던 그 경험으로 해내겠습니다.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하겠습니다. 4번째 공약입니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제주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식품산업은 제주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도정과 국정을 연결해서 원희룡 도정과 손에 손 잡고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해서 미래 먹거리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장성철 후보 공약 발표 끝났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므로 주제를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성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 먼저 송재우 후보와 장성철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송재우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후보께서 국가식품단지를 공약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제주도 식품단지가 아니라 국가자를 비춘 거 보면 아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적 규모의 식품단지를 만들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산자부나 과기부나 중기부 등에서 어떻게 이 국가식품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 정책의 조합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대상으로 이 식품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 때처럼 중국이 봉쇄될 경우에 식품단지도 같이 문을 닫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우선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는 결국은 제주의 식품 산업의 육성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오히려 김제에 조성되어 있는 국가식품산업단지보다 제주에 조성을 하는 국가식품산업단지가 해외 수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더 좋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중국 시장에 취약한 문제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국가식품산업단지의 수출질을 중국, 동남아, 중동 이렇게 다변화하는 정책을 처음부터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발언을 제가 해도 됩니까? 네, 예. 송재우 후보 40초 가량 남아 있고요. 장성철 후보 48초 남아 있습니다. 예. 정부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제주도를 식품 산업의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이미 지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벽하게 철폐할 수 있는 규제 자유 특구를 중기부가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R&D 예산은 과기부가 지원합니다.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토부는 제주대학 같은 캠퍼스에 첨단 산단 혁신파크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올해도 예산이 반영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합하면 보다 더 수월하게 제주도가 가려고 하는 식품 산업단지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막히면 신남방, 아세안으로 이것을 눈 돌려보는 것도. 송재우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장성철 후보 발언 시간 48초 남아 있습니다. 송재우 후보 발언 듣다 보니까 꼭 정부 대변인 같습니다. 부처 대변인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주도민의 일치된 합의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김제에 국가식품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때 우리 제주도정이 또 국회의원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만나본 농림부나 또 기재부 관련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주의 경쟁력이 훨씬 높은데 이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국가식품산업단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고 단 민주당이 딴지 걸면 안 됩니다. 네, 장성철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박희수 후보와 장성철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박희수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후보께서는 지난번부터 경제 살리는 데 역점을 이렇게 많이 두겠다라는 발언을 계속하시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를 살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두 사람 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고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공약들 많이 내놓습니다. 경제 살린다. 도지사도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도 세계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거의 전부 다 셧다운 상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성철 후보께서 혼자 이거 가정하겠습니까? 사회 변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어떤 직관, 예측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언젠가는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벌써 우리 주변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 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기업의 기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추가 경쟁 예산 통해서 지금 당장 실시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관광객들이 해외 관광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종료되면 내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가 어떤 불합리한 정책을 통해서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면 악영향이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는데 경제 기초 체력이 지금 많이 고갈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단체 관광객이나 또 기업 인센티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여행 관련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후보께서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사태를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마치 뭐 2, 3개월 후에 5, 6개월 후에 끝날 것 같이 이렇게 그걸 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단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이게 더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예, 우리 지역 박희수 후보 마무리해 경제를 주십시오. 살려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 너무 지나친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박희수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장성철 후보 15초 남았습니다. 초단기적으로는 재정 경제 정책을 확대 재정 정책,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라도 해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자고 했고요.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당연히 정치권이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병수 후보와 장성철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고병수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 후보님 공약을 좀 면밀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케이블카, 제주의 한라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아직도 적절하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친환경 케이블카는 한라산에 넣겠다, 어느 지역에 넣겠다, 특정 지역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제주의 경관 자원을 도민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친환경 케이블카를 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대신에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그건 겁니까? 도민적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장소나 사이트들을 연구 영역이나 전문가의 참여,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어디에 케이블카가 적절한지 그런 예측도 하지 않고 마냥 제주도에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주도는 충분히 친환경 케이블카를 통해서 경영적 수익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만한 그런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케이블카 후보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를 현재 단계에서 어느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조사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케이블카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가잖아요. 예.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주의 케이블카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 케이블카는 주로는 한라산, 뭐 윗세오름이든지 어디든지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주고, 그 외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거나 그걸 이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충 예상되는 지역이 뭐 한두 군데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로 비양도 케이블카 논의가 있었죠. 예, 당시에 그 반대를 했는데 민간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공기업 방식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비용도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케이블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 예측하고 있는지 없다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물어보면요, 할 때 참 많다 그래요. 네, 장성철 후보 마무리. 지금 케이블카는 필요하다. 분명히 이거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고,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은 그건 이미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불러가 떨어졌고 절대 경관 보전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한라산.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카를 주장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케이블카 자체가 반환경적입니다. 거기서 친환경 케이블카 논란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고병수 것. 후보 마무리해 주시기 아메리카노가 바랍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데 그 둘을 혼합한 그런 이상한 네.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 고병수 후보 말씀드립니다. 발언 시간 끝났고 장성철 후보 9초 남아 있습니다. 한라산을 국한에서 말한 적 없고요. 케이블카를 반환경적으로 보는 그 자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재우 후보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송재우 후보는 공약 발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우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주도 성장, 제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제주다운 제주를 정책과 공약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로 초래한 제주 경제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150조에 이르는 긴급자금 편성해 있고요. 30조에 달하는 자영업 소상공업자 지원자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속히 이 자금 최대한 많이 제주에 가져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주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자치와 자존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1,500원 규모의 제주공항 특례 그리고 제주개정에 있는 3,500원 특례 이에 더해서 많은 차등적 특례를 제주에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제주 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지요. 도민이 돈 버는 제주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제주의 농수 축산물 그리고 제주의 바람, 지하수 같은 고유 자산이 제주형 제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안정된 도민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여가 문화 시설, 또 공연장, 전시관 같은 시설들,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체육 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생활 기반 시설들이 한 곳에 직접된 생활 복합 문화센터를 제주도 내 곳곳에 제주도민이 차로 5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중요합니다. 72년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 4.3이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끝났고요. 송재우 후보 공약 발표가 끝났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므로 주제를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재우 후보의 공약에 대해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 먼저 박희수 후보와 송재우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박희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내일 가서 신청하면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아마 선거가 끝나서 바로 16일 날 임시회가 소집하고 국회가 의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찾아가면은 2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면접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뭐 국가에서 30조 원을 주경으로 해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웃고 있습니다. 저 꿈 같은 얘기하고 있다고. 몇 시에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12시까지 하고 있죠. 밤. 아침에 몇 시에 가? 아침에도 8시부터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에 가면 저 접수는 생각도 못합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소상공인 센터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죠. 밤샘 작업도 소상공인 하고. 센터가 아니고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재단부터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은행입니다. 두 군데. 진흥공단하고 두 개 아닙니까? 예. 현실을 너무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울의 얘기만 지금 서울의 상황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 지역을 알아야 그 사람을 만나서 실제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신다는데 공공기관 제주 이전해가지고 얼마나 창출될 것 같습니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니까 10개 기관이 신입사원을 50명씩 500명을 모집한다면 1년에 150명 정도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셈이지요. 150명요. 그렇게 가정할 경우는요. 지금 기관 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원희룡 유치되는. 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몇 석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슨 내일 센터를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교육시켜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한 100명 규모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아니,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더 큰 내일 센터에서 청와대 하는- 가시고 보고해가지고 하는 일자리 모르시겠어요? 아니, 원희룡 지사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시도별로 신청한 게, 보고한 게 있습니다. 모르세요? 네. 아니, 그거야 무슨 뭐 국가 박희수 후보 계획이겠죠. 발언 시간 끝났고요. 송재우 후보 26초 남았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제주도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대출이 어렵다는 거, 보증제도 때문에 까다롭다는 거, 대출 자금이 고갈됐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바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병수 후보와 송재우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고병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송재우 후보님의 공약들을 대충 봤더니 좀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아까 박희수 후보님이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이고 그게 아마 후보 입후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공약들이 좀 뒤범벅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번에 곤욕 치르셨죠. 평화인권이 밥 먹여주냐 해가지고 그래서 사과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화인권 도시로 만들겠다. 갑자기 이것도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정해군기지, 제2공항, 평화인권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제가 제시한 국제자유도시 모델에 수정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가져다준 교훈을 살린 세계적인 건강안전도시입니다. 평화인권은 제주 4.3이 평화를 기원하는 섬으로서 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4.3이 왜 벌어졌습니까? 국가폭력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무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 강정해군기지와 제2공항 이런 것들이 폭력적으로 어찌 보면 4.3의 닮은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평화인권 도시가 가능한가? 그냥 추상적으로 갖다 붙였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군기지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과거에 중국 자본을 무분별하게 들어와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국을 겨냥한 그런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마무리해 주시기 찬성하는 바랍니다. 그런 모습 좀 이중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고병수 후보 발언 시간 끝났고요. 송재우 후보 1분 10초 남았습니다. 네,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방송 토론이 2분 안에 모든 공약을 다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뭐 다소 추상적이고 거대 담론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노무현 문재인의 결합처럼 보인다는 또 이야기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던 지역 정책이 사실은 건너서 다시 문재인 정부에 계승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경향성을 띠는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수정 모델은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준 것은 제주가 청정한 지역으로서 특수한 방역 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차 산업의 청정식품 이것을 제주형 제조업으로 하고 아주 돈을 그 자산 규모가 큰 건강장수 산업과 연계하면 도민이 돈 버는 성장, 도민이 주도하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기초 두고 있습니다. 4.3이 지향하는 평화의 섬은 네, 평화로운 마무리해 섬이 주시기 아니라 바랍니다. 국가폭력 사태를 근거로 해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인권의 섬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성철 후보와 송재우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장성철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 후보님, 예, 예전에 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때 제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뭘 제시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민주도 국제- 성장에 버금가는 그런 전략이 그때 뭐였습니까? 제가 도민주 산업하고 또 하나는 개방 전략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를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민주도 성장론을 이번에 말씀하셨죠. 예,
그와 관련해서 혹시 예전에 써왔던 도민주도 성장에 대한 글이나 논문이 송 후보가 직접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언제 있습니까? 아, 그때 여러 번- 그냥 도민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아니요. 도민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그래서- 주민주체 개발, 내생적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썼고요. 예, 예. 근데 유사한 개념이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갔다 오니까 갑자기 도민주도 성장 용어가 나와서 예. 문재인 정부 따라하기로밖에 안 보인다 하는 비판이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많습니다. 유사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 만드신다 그랬죠. 예, 그게 중앙정부든 자본이든 예.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쭉 우리 고병수 후보께서 이야기했듯이 제주의 근현대사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현장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요. 이번에 전략공천 받으신 것이 제주 민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 민심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다만 전략공천이 충분한 중앙당의 이유와 논리에 의해서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전략공천이 제주를 흔들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드신다 그러면서 이미 본인의 전략공천을 통해서 제주를 흔들었어요. 중앙 권력을 타서. 전략공천은 제주를 흔드는 게 아니고요. 당이 모든 정당이 선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2,500명 이상의 당원들이 탈당했죠. 2,100명이 탈당한 2,100 것으로 명인가요?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탈당이 정확치 않아서 또다시 상당 부분이 또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다 그러면 도민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나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죠.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결정하면 흔드는 제주를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자존의 개념을 같이 조화롭게 하자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박희수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박희수 후보는 공약 발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박희수 후보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제주시 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이 밥이 되고 경제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박희수가 해보겠습니다. 서문시장 국밥집의 아들 박희수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일어나는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국회의원 소환제 통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싸그리 쫓아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평범한 도민들,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 제가 전담 보좌관제 두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완전히 없애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있고 못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선거 때 말로는 많이 떠듭니다. 도지사 공약 갖다가 대통령 공약 갖다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현장에서 도민들과 만나면서 배웠습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야 되고 내건 공약 중에 두세 가지만이라도 완벽하게 임기 동안에 해낸다면은 그 국회의원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께서 보신 국회의원들 중에 과연
내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공약 실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 사선의 경험, 도의장의 경험 반드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희수 후보 공약 발표 끝났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므로 주제를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희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 먼저 고병수 후보와 박희수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고병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후보님, 네. 4.3의 완전한 해결을 가기 위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마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옷만 갈아입은 미래통합당인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원 3명이나 있었는데도 128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도 통과를 못했을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1대 총선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희도 삼석도 싹쓸이 할 수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16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언제 한번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중앙당에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그런 그 의지, 신념 이런 걸로 해서 중앙당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비슷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4.3 해결하겠다고 늘 유족분들도 쫓아다니고 그랬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3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나 저도 수년 동안 걱정했습니다. 국회를 가보니까는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의지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 추념식 때 오셨지만은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말 결심했다면은 상임위에라도 올라가고 검토가 됐을 텐데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4.3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이나 어떤 내용, 방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수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후보자들이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본인의 임기 동안에 이 4.3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는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져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3사람의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 그 지역과 연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 이 문제가 진전이 있고 또 다른 당의 협조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제 4.3 네, 그만했으면 마무리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병수 후보 발언 시간 끝났고요. 박희수 후보 5초 남았습니다. 4.3 이제 정치에서 그만 이용해야죠.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성철 후보와 박희수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장성철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수 후보님, 네. 이번 무소속 출마하면서 민주당 탈당 언제 하셨습니까? 네? 민주당 탈당한 게 언제였습니까? 탈당한 게 얼마 안 됐죠. 정확하게 날짜가요. 네, 날짜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예, 3월 한 중순 되나요? 그쯤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민주당 활동 지난 몇 년 동안 쭉 하시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론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셨습니까? 당론이 있었습니까? 4.3 얘기입니까?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제2공항 관련해서
글쎄 뭐 그런 과정이 당론이 거의 없었죠. 없었죠. 예. 제주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당론을 모으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맞다 안 맞다 얘기 못 하겠지만은 밖에서 느낄 때는 제주 4.3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머리를 맞댄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지요. 신앙만 혹시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글쎄 상황에 따라 신앙만은 박희수 후보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여지를 둬야 될 겁니다. 무작정 매립이냐 아니면은 부유식 저반 시설이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항만은 선석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탑동처럼 무더기로 매립해가지고 자연환경을 파헤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도 좀 검토를 하고 또 친환경적인 공법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드림타워에 대해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반대했었죠. 반대했는데 우리 장성철 후보가 그렇게 좋아하고 모셨던 네, 우금민 마무리해 지사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허가를 승인했죠. 네, 박희수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장성철 후보 45초 남았습니다. 박희수 후보의 답변에서 보듯이 이 제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활동을 위해서 혹은 또 국회의 활동을 위해서 도당 차원의 당론을 모은 적이 거의 없어요. 국제자유도시 폐기 주장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은데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자, 수정하자 어떤 당론을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 책임 있는 당론을 네, 정하지 마무리해 주시기 않아도 바랍니다.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재우 후보와 박희수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송재우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수 후보님, 이 장성수 후보께서 박희수 후보님 공약하고는 아주 다른 민주당의 당론을 모았느니 말았느니에서 당론을 잘 모아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 또 신앙만이라고 하는 또 사실은 발표해 주신 공약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셨는데 이런 토론의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론 말씀하시는데 당론은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또 지금 있는 미래통합당의 전신 지금까지 모아본 사례가 전혀 없었죠.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예. 언제냐면은 강정 해군기지를 절대 보전 지역을 해제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인지 뭐 당명은 기억 안 납니다만 미래통합당의 전신에서 날치기 통과시킬 때, 예, 합법적인 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때 그때 육탄전 벌이면서 했던 그러니까 이 당론 문제는 민주당 욕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옛날에 도의회 집권 다수당 그때도 안 했어요. 박희수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만큼 사실은 실천이 쉽지 않죠. 우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일 못하면 옷을 벗기겠다는 건데 이걸 과연 국회가 입법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 옷을 벗겠다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이걸 해야 되겠다는. 박 예. 후보님. 국민소환제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지난 국회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허덕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안 하고 있어요. 입법을. 특히 민생과 관련된 입법을 안 하고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회의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간 게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까지 네, 마무리해 주시기 만든 바랍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도 책임이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박희수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송재호 후보 36초 남았습니다. 예, 박희수 후보께서 제가 평화 인권이 밥과 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지난 발언을 가지고 거꾸로 평화와 인권이 밥과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역공약을 주셔서 평화 경제, 인권 경제라는 말도 합니다. 관광을 평화 산업이라고도 하고요. 인권과 관련돼서 인권 국제 회의를 유치하거나 축제를 하면 또 그게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셈이지요. 이렇게 확대된 공약은 매우 반가운 공약이라고 마무리해 주시기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다만 제가 평화와 인권이 밥과 연결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경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고병수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고병수 후보는 공약 발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병수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제 공약의 핵심은 일단 제주 경제 살리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될 것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이 두 가지로 삼을 수 있겠고 중요한 것만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70%라든지 아니면 가구당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투여돼야 된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25조 가량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긴급 유아 돌봄을 위해서 7조 정도의 재정을 투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아이가 아프면은 온 마을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프면은 뭐 지금 어린이 병원비가 싸졌다고 하지만은 입원, 외래 합쳐가지고 또는 중병이 들거나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 4천억 원 정도 1년에 듭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일반과 특수 배송비가 있습니다. 특수 배송비는 도서지역, 제주도를 차별하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없애서 1년에 제주도에서 660억 원 정도가 특수 배송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없애서 차별 없애는 그래서 배송비 부담이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고병수 후보 공약 발표 끝났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므로 주제를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병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후보 간 1대1 자유토론이 진행됩니다. 먼저 장성철 후보와 고병수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장성철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병수 후보님, 예. 네, 공약 발표 잘 들었고요. 재난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입니까? 아니면 경제 정책입니까? 뭐 둘 다 해당되죠. 경제 정책을 통해서 복지 정책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이제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그건
경제 정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이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면서 이 복지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힘든 부분, 힘든 상황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구분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고병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활성화시킬 거냐는 관점에서 보면 취약계층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별적 지원이 맞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 병원비 있잖아요. 예. 100만 원 상한제. 이거 아이디어가 고병수 후보님 개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당 차원의 어떤 정책 공약입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제가 중앙당의 정책팀에 들어 있습니다. 네. 계속 같이 고민해서 나왔던 건데 제 개인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고 중앙당 정책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전 굉장히 전향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박희수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경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중에 정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당론이 없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진 않고요. 예, 예. 예.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대답을 하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50조 원을 투여해서 긴급 재난기금 100만 원씩 투여하는 거는 저는 늘 심폐소생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로 살려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따질 그런 계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라는 부분은 용어는 사실 좀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는 여성이 아이를 좀 못 낳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좀 수정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당과 제가 같이 결합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 무상의료로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두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송재우 후보와 고병수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송재우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매우 고병수 후보께서 매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회의원께서 4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협소하지 않나. 요것만 하시겠다는 뜻인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죠. 저는 그 송재우 후보의 공약집 그리고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걸 거의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 공약 많이 살펴보셨습니까? 예, 예. 살펴보셨으면은 어떤 부분이 협소하다고 보이십니까? 오늘 제시된 것들이 너무 구체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아. 그냥 중요한 것만 뽑아온 건지. 그렇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양산하지 않는 법이라든지 농민들에게는 농민 기본수당이라든지 물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또 중요한 몇 개만 했기 때문에 협소하다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난국민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재난과 관련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100만 원을 제시해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13조에 비해서 거의 뭐 4배 가량이 많은 액수입니다. 52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예. 어린이 병원 부분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연 100만 원 상한제 하려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예. 특수배송비 지원도 다 예산이니까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거지요. 예. 국가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이 들여놓으면 결국 이것은 뭐 구매력이 증진되고 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나서 연결된다는 건 이해가 되나, 이렇게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럼 결국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조달할 생각이신지요? 그러면은 지금 재원 조달이 힘들다면은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까? 긴급 재난기금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민주당에서도 이미 전형적으로 하위 70% 그러니까 70% 기본 소득 가지고 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정하다 보면 이미 시간 지납니다.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이거다 저거다 중요한 게 아니고 긴급하게 투여해야 된다.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차후에 고민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해가 됩니지만 예. 병원 건립이라든가 특수배송비 지원 등을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는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는 1년에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얼마쯤 됩니까? 건강재정보험에 아까 뭐 몇 퍼센트 아니면 아니, 이거 그러니까 할수 건강보험 있다고 돼 재정이 있던데. 우리나라 예산이 손재영 얼마쯤 후보 됩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60조가 되거든요. 60조. 60조 중에서 한 15조 넘게 흑자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100만 원 상한제 하더라도 4천억 원밖에 안 듭니다. 이거 뭐 부채 발행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흑자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어린이 병원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어린이 병원인 것 같습니다. 성인과 다른.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수 후보와 고병수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박희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병수 후보 아까 우리 장성철 후보가 얘기했는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좀 답답합니다. 선별적, 즉 무상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 급식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부자아이는 교육비를 받고 가난한 아이만 무상으로 한다? 급식도 마찬가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선별적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미래통합당조차도 황교안 대표조차도 처음에는 퍼주기식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재난기본소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편적이니 선별적인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우리 장성철 후보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좀 공부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가지고 선별적 복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보편적 복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복지의 추세입니다. 그걸 갖다가 쉽게 예를 든다면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사이에 있어 가지고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피부양자들이 부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재산과 관계없이 해주도록 바뀌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자산 규모라든지 매출액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선별적 복지를 갖다가 하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산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본 비중이 네, 박희수 후보 떨어질 마무리해 경우에는 주십시오. 이게 선별적 복지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갖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고병수 후보 42초 남았습니다. 예. 뭐 박희수 후보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송재호 후보님이 말한 것에 조금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인가요?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이 법안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었죠. 거기서 통과시키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배송비 같은 경우는 660억 원밖에 안 듭니다.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은 뭐 부채를 써야 네, 마무리해 된다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차별의 문제입니다. 제주도민을 차별하는 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은 8분씩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되도록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방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도권 토론 도중에 상대 후보의 답변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 후보가 계속 발언을 하려고 하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토론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진행자에게 시간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멈추고 정리한 후에 다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송재우 후보부터 8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5.1장 유세에서 한 발언 때문에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말꼬리 잡기고 정치적 공세입니다. 대통령께서 2년마다 4.3 추념식에 오신다고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하셨죠. 2년 전 4.3 70주년에 오셔서 당시 국정과제로 채택된 배보상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이은 확실한 조치지요. 그리고 그 대통령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상정되어서 물론 권은희안도 있습니다마는 추진되었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이 지연됐고 흐지부지 되고 잘 안 되는 사이에 사실은 정부 측도 뭐 잘한 거는 없습니다. 정부 측도 뒷심이 부족했지요. 특별한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회와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유족분들은 서울에 올라가서 각 당도 찾아가지고 용성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제 의지의 천명이고 대통령께서 가지신 의지와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다시 밝혀서 국회와 정부를 추동하는 게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자문을 하는 위원장인데요. 지역의 열망과 정책을 많이 건의드리고 자문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4.3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열망과 또 유족의 열망 이런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공세이고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 첫 순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올바르게 하지 않고는 다음 부분에 발언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장성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아침 세월호 참사 기억하시죠? 그때 총리가 누굽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황교안 총리지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는 누굽니까? 황교안 대표죠. 세월호 참사의 위기 관리를 온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정부가 세월호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직도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진상규명마저도 안 돼 있다. 이것마저 새로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계가 극찬할 만큼 코로나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부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반하장 주장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정부 운영하고 권력 갖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할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고 했어야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됐습니다. 정치적 공세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호 장- 우려먹는다 그런 얘기 장성철 듣는 후보, 거잖아요. 장성철 후보,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건 국민들께서 또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후보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배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난번 토론에.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정치인이에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니까 선거에서 굉장히 국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어요. 네. 두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셨다면 오늘 미래통합당 후보 장성철 후보를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세월의 변동에 따라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겠다 생각하겠지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마
패거리 패권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할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장성철 후보의 선택이 잘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니 오히려 미래통합당 간 것이 최적의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가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중도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만 권력을 갖고 자기들만 권력을 누리는 그런 패거리 패권 정치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차원에서 선택했다는 말씀 매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민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 선택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병수 후속께 남은 시간 묻겠습니다. 동남아 저개발 국가 등 의료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맞습니까? 매해가 아니고 어떤 때는 2, 3개월 한 번씩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보시면은 그쪽의 의료보건 체계에 대해서 보실 텐데 예. 어떤 느낌,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뭐 한 필리핀이든 어디든 1970년대 초반을 본 듯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혹시 고병수 후보께서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여건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제주에 예. 도움이 된다는 그런 가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섬 지역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위기를 면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일본 보십시오. 섬나라에서 안심하다가 이미 많이 넘어가고 있고 조사되지 않은 코로나 환자까지 합치면 거의 10배가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제를 고병수 후보께서 주장하시면서 예. 자연보호와 일종의 경제 활성화가 같이 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논리로서의 생태 환경 도시를 제시하신 걸로 보시는데 예.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이기도 해서 뭐 그동안 시간이 없었지만은 일단은 탄소 저감 정책,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래서 유럽에서는 이 모든 경제 정책들을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이 조금씩 가는 게 아니고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2021년부터는 파리 기후 협약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수출할 때도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제주는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정 환경을 지켜내면서 관광 자원하고 산업화,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속에서는 뭐 태양광부터 시작하시고 여러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탄소 제로까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탄소 없는 섬, 또 청정한 우리 1차 농수축산물, 또 친환경의 좋은 물과 좋은 공기, 유권자 여러분들,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건강식품들을 먹고 계시죠. 이 건강산업이 가장 세계에서 큰 산업이라고 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브랜드로 해서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고 이 부분을 국책 사업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박희수 후보 순서입니다.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경제가 안정되려면 제가 볼 땐 정치가 우선 안정돼야 되고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국가의 정치도 올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송재 후보께서는 5일장 연설에서 공공기관 이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공공기관 이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 안 하셨습니까? 네. 퇴직 안 하셨어요? 아, 그거는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었던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 실수했다는 얘기죠. 있는은 또 제가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아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두 개를 혼합해서 잠깐만요. 예.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당이 아니고 국가. 민주당 위원회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이름은. 아니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주당 선대위. 민주당 내가 아니고. 아니 대통령 예, 직속.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넘어가죠. 대통령 직속위원회 알겠습니다. 있었죠. 예. 그다음에 4월 3일 제주에 와서 유족 배부 사항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이 말씀을 언제 대통령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국정과제가 된 거는 2017년 5월이죠. 대통령이 출범해서 언제 하셨습니까? 8월에 됐고 제가 8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때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아니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주요 공약이나 정책을 우리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네. 언제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아니, 대답해. 그러니까 시간이 대통령을 없으니까. 만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 뵙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언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시점을. 아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너 번 드렸습니다. 한 2년 6개월 동안에 2년 6개월 제주도의 동안에? 가장 중요한 현안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현안 이건데 예. 국회와 정부의 아, 왜 뒤시를 현직에 조금 있을 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가위원장. 위원장 자, 시절에 했다는 자,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장 시절에 했다고 하는데 송재호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퇴직한 다음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 봉사한 다음에. 아니, 퇴직한다면 기회가 여기 없었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3년간 봉사했기 때문에 나한테 해줄 게 있다. 아이,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그렇게 거를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아, 예.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하십시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송재호 후보는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신 겁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성철 후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생각. 지금 답변하는 것만 보면 송재호 후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TV 생중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좋습니다. 고병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꼬리 송재호 후보님이 말꼬리 잡는다고 했는데 말꼬리 잡힐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됐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얘기했다면은 대통령 동선도 노출되는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도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아닌데도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아주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아니 그렇게 해간 다음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한다면은 어느 도민이 앞으로 정치인을 믿겠습니까? 아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뻔히 당장 드러날 일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 하면은 국민들이 믿지를 않고, 응? 정말 정치인에 대한 온갖 욕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대답을 좀 정말- 해도 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송재호 후보께서 3월 19일 날 JIBS 방송에서 평화와 인권의 밥을 먹여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 또 뭡니까? 4월 2일 날 MBC 또 토론, 그때도 MBC네. 카지노 가서 돈을 얼마 베팅할 것까지 뭐 정부가 규제하고 뭐 이런 발언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산 평화공원 가가지고 그 재단 위에 올라가지고 엄지척하고, 도대체 제가 볼 때, 야, 우리 송재호 후보가 참 학식도 있고 경륜도 많으신 분인데, 아니, 이 정도의 인식, 이 정도의 사고, 이렇게 가지고 과연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맞는가? 어떻게 사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방금까지도 아니, 근데 계속 이런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 정책이나 사퇴할 이유가 없다. 사건의 저 같은 사태의 말이죠. 본질을 보시는 잠깐만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같은 말이죠. 저희 조상이 송재호 조상만 같았어도 저는 이번에 정치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한 2년간 자숙했다가 다음 도지사 나오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병수 후보님, 예. 정말 전 개인적으로 좋은 공약 또 훌륭하신 성품 정말 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그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둘이 단일화하는 게 어떠냐. 제가 봐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고도 비슷하고 상당히 공감 가는 그런 그 정책 사고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수 후보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제가 감히 여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 미안합니다. 일단은 이번 선거 의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16년 지금 반성과 사과를 받아야 될 때인데 전략공천으로 후보로 나선 것 자체 비민주적인 그런 좀 행태라고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면 예, 장성철 후보도 제가 또 예. 그다음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미래통합당 이 둘에게 가는 선거가 아니고 제주를 책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후보님. 네. 아까 우리 저 송재 후보께서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예? 저 과거에 모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옷 색깔도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셔야 되는데 장성철 후보 같이 좋은 분들이 소신이 정확했더라면 정말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었을 네, 건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고병수 후보 순서입니다.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아직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귀당에 있는 아니 지금 탈당하셨나요? 홍준표 전 의원이 제 선거 바빠가지고 미래통합당인지 아닌지 탈당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탈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소속 후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하지 않았나요? 예, 네.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정경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에도 물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사한 폭동이다. 예, 그리고 폭도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간 것처럼 표현한 것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4.3 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장성철 후보가 또 내년에 아니 올해죠. 4.3 특별법 개정안을 많이 주도해서 만들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오영훈 국회의원 법안보다도 더 못한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 만들어서 시안 마련하고 국회의원 설득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런 과정을 좀 해봤잖아요. 예. 정경희, 홍준표와 같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합리적인 사람이 대다수예요. 고병수 후보님 나중에 심상정 대표 만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좀 설득하고 같이 협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서. 그럼 오영훈 의원 법안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었죠. 몇 명이 사인을 했습니까? 몇 명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최소한 10명, 20명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고 후보님, 예.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오영훈 의원이 자기 당 수석이나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안 받은 정치 세력이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건 단견이에요. 아니, 제 걱정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단, 정치 집단에서 오히려 퇴보할 것 같다.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제가 충분히 소통해서 예. 제주 4.3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드려서 설득하는데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일부의 일단은 반대가 뭐, 있다 해서 예. 당론이 채택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충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장성철 후보 말대로 당선이 되시든 안 되시더라도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기조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약속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제 소신입니다. 예. 근데 걱정되는 것이 장성철 후보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큼한 구정물에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그 구정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장성철 후보님은 집회도 촛불 집회도 나가셨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데 문제는 저번 토론 때 조기 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조기라는 말은 안 썼고요. 예. 고병수 후보님이 한 20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그게- 그때 발언을 못했는데 고 후보님 정말 좀 잔인하시다. 잔인한 게 아니고 아니- 재판장에서 구형이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거의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나이가 지금 몇 년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그 미국에서는 범죄에 저질렀을 때 20년, 30년, 100년도 삽니다.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럼 전두환, 노태우, 광주 학살한 그 원흉들이 몇 년 안 살아서 나온 거 찬성하십니까? 그 그래도 그 사람도 나이 많은데 그럼 나이 많으면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서 사면 복권한 거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것인 측면인데 저는 그 당시도 정치적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서 석방한 것 이런 반대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 라면 하나 훔쳐도 재형을 살고 조그만 걸 훔쳐도 1, 2년 살고 나이 90 나도 평생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감옥에 있어야 되고 흉악한 범죄를 광주 민중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일찍 나와야 되고 박근혜 씨가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많다고 해서 2, 3년, 3, 4년 살고 나와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국정을 농단한 세력입니다. 최순실에 둘러싸여가지고 외교, 안보, 국방까지도 농락당한 사건입니다. 평가받았잖아요. 평가받았으니까 그 형을 심판 살아야 되는 받았잖아요. 거고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다 풀어주라고 하면은 법질서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제가 것 같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자신 있게 말씀 안 박근혜 하셔도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나중에 더 먼저 제안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다. 혼자 얘기하지 예.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저는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그리고 노영동 교통 문제라든지 오폐수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드림타워 준공을 해결될 때까지 늦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욱의 문제는 그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카지노 들어오는 것이 지금 사실화됐습니까? 이게 카지노가 옮기는 게 이 소위 말하면 면적을 넓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해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업자가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문제는 심의를 지금 아마 안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의 중인데 문제는 카지노 인원까지 생각해서 드림타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정사실화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내국인 카지노 아직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는 게 국가의 기본 방침입니다. 내국인. 내국인. 예. 절대 안 되죠. 그럼 과거에는 그런 주장을 했던 부분들은 잘못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 그때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그런 여론이 있을 때인데 그럴 경우 전제 조건을 달았던 거죠. 친환경 농업에 필요되는 자산을 카지노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친환경 한 30% 이런 정도 투여를 한다면은 내국인 카지노 제주도가 도박장이 된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생각을 해서 참 걱정이 큽니다. 그 다음에 또 내국인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반인권적 그런 사고일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셨었고 김진표 지금 국무총리 후보까지 오르셨죠. 예.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2019년까지도 내국인 카지노를 계속 주장하세요. 김진표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총리 전 그 경제부총리 생각은 외국인은 카지노 되고 내국인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기본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저는 뭐 생각은 의원님하고 같지 거의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마무리해 불합리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국인을 카지노에 허락하지 않으면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고병수 것입니다. 후보 예.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후보 순서입니다.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송재 후보님, 아까 박혜수 후보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관련돼서 5일장 유세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5일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 있다. 그 앞에다가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 있다. 이 말은 이 발언을 최근 총선 시기에 와서 최소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사임하고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다라고밖에 유추 해석이 안 되는데 아까는 또 예전에 했다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횟수로 이제 3년을 무보수 대가로 대통령께서 4.3에 오셔서 이거 언제 하셨냐고요? 이 대통령한테 특별법 건의한 게 언제 개정을 하신 거예요? 박희수 후보가 물었던 질문을 개정을 제가 약속하셨다라는 건 아니 굉장히 억측이죠. 대통령한테 건의한 거를 언제 하신 거예요? 대통령 때 건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늘 4.3 부분들은 말씀을 올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가 개정이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4일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거는 지금 말씀한 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만큼 배치되고 이거는 아니, 명백한 아니, 거짓말을 지금 말할 5일장에서 기회를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만큼 내가 횟수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쭉 몇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리고 그 말씀을 올 때마다 사실 무슨 대통령께서 갖다 붙다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 의사결정 체계가 물론 또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는 이제 당신께서 2년마다 오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니 근데 지금 송 후보님 오실지 저 마실지 모르는 주도권입니다. 상황에서 제 주도권입니다. 오실지 마실지 네, 모르는 잠시만요. 상황에서 장성철 후보 시간 중단. 그렇게 멈춰 오셔서 주십시오. 굉장히 기쁘다. 네, 송재 정말 후보님 무보수로 일한 대가가 있다. 송재 이렇게 후보님, 말씀을 한 거죠, 저는. 지금은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취지가 네, 그겁니다.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5일장 장성철 후보님 무보수로 잠시만요. 일했으니 송재 그때- 후보님.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세요. 저 예. 장성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송 후보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팩트 체크를 하자고요. 5일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누가 봐도 이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사임하고 나서 하신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근데 지금 언제 하셨냐니까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언제 하셨어요, 이 건의를요? 아까 박희수 후보한테는 그 질문 받으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가균형발전 그럼 그렇게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무슨 상당히 오래전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원래 2월 6일에 사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도 한 번 드렸고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만이 아니라 이런 소위 제안을 대통령께서 다시 확약을 해주시고 재추진 의지를 천명해주지 않으면 국회나 정부나 좀 뒷심이 부족하신 저기 것 같다. 해명 그만 듣겠습니다. 그런 지금 제가 저 부분을- 주도권에서 제가 네. 쓰겠습니다. 지금 송재 후보께서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후보께 저 질문한 그 대답의 내용과 제가 질문한 대답의 내용을 5일장 유세 내용에서 했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전 거짓말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입장문을 내셨죠, 송 후보님. 네. 5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서 예. 대통령과 저희 일치된 노력의 과정을 설명드리려 했다. 4.3 해결을 향한 대통령의 약속에는 제 노력도 담겨 있음을 전달하려 했는데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 유감을 표한다. 사과드린다. 이랬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사고한 거죠. 제가 그 무보수님 의원이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희화화되지 않았나. 그럼 오늘 어제 그 5일장 유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형식에 대해서 사과한 겁니까? 예, 저는 내용은 사과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한 것까지 그럼 사과를 하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표현이 오해를 부른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을 표한다 하셨어요. 무보수의 대가로 이걸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표현을 한 거죠. 저는 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무보수인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약속에 제 노력을 담겨 있음을 전달하려 했는데 이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총선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임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KCTV 방송 때 박희수 후보가
표선면 위령탑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했더니 갔다 오지 않으셨다고 했죠. 4.3 때요. 표선면 요번 4.3 때 갔다 왔냐고 물었죠, 박기수 후보께서. 예. 요번 4.3에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러면 평소에 말씀드렸죠. 표선면 4.3 희생자 위령탑에는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번은 다녀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려고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체육관 옆에 예. 표선에 가면은 생활체육관이라고 있어요. 좀 예, 예. 좀 마을하고는 동떨어진데 예. 운동장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 술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데인데 옆에 예.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있죠. 영모원에 갔다 오셨죠? 하귀리에 있는.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참배를 하고 표선면 4.3 희생자 위령탑 대동청년단 표선면 책임자인 아버지와 직접 부친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700여 명의 희생자들이 추모가 되고 있는 그 위령탑에 갔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선거구에 있는 영모원은 갔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표선면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버지 문제는 표선 유족회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4.3 유령탑 표선면 4.3 유령탑에 가서 표선면 그래도 4.3 총선에 출마하면서 한번 이렇게 묵념을 드리고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고 명복을 빌고 위로를 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행동 처신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에 뿌리가 있는 곳에 가서 인사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도 부친의 4.3 전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가서 한번 몸가짐을 다시 잡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4.3 유령탑과 영모원은 개념이 다르죠. 영모원에는 4.3 희생자도 있거든요. 영모원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세계적으로 한번 표선면에 유명한 총선에 출마하면서 평화와 상생의 상징이어서 간 거고요. 예. 그러면 표선면에 가지 않은 게 뭐 문제 없다. 표선면 유령탑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래도 한번 아니, 추념하러 갔다 오지 않은 거에도 문제가 없다. 표선에 가면서 뭡니까 그 추모탑에 안 갔다면 제가 문제가 있죠. 저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표선면 출신이시잖아요. 그래 표선면에 또 아버지 전력하고 관련 있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념을 가지 않은 원래 것도 고향은 학위입니다. 표선에서 태어난 거죠, 제가. 표선 초등학교 사셨잖아요. 다녔죠. 자 잠깐만 우리 박희수 후보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 문제보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송재우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용 되면은 선거 다시 치러야 됩니다. 허위사실 예. 유포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 말꼬리 법으로 잡지 다 마세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지금 TV에서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발언한 사실도 있고 당선 무효되면은 최소한 재선거 치러야 됩니다. 저 발언권이 네. 있어요. 저 주도권이니까. 20대 국회 예. 이게 20대 국회 제 하는 주도권이에요. 거죠. 성 후보님 이거 막 시간 지나가고 시간 하는 멈춰 건데. 주세요. 지금 예. 장성철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재호 후보님 아무리 그래도 공인에 특히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과할 줄 없으면 후보 사퇴하십시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박희수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동안 20년 넘게 30년 가까운 세월 도민들 위해서 열심히 뛴 것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왜 공천 안 해주고 경선 안 해주는지 단 한 번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억울한 거 감수하겠습니다. 저로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 또 힘없고 약한 사람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짓밟히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한 게 죄라면은 더 이상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모습 안 보이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잘 선택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희수 후보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병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후보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 제주 정치 참 암담함을 느낍니다. 도민 여러분, 16년입니다. 제주시 갑 지역에서는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 정당, 한 인물을 뽑아줬습니다. 다니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회의원이. 저 고병수 제주 살려고 의사가운 벗어던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고병수 선택하시면은 제주가 삽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고병수를 선택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가 정치에서 도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책사업, 국제자유도시, 신항만, 제주 제2공항 이런 사업들조차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비협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을 흔들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태도, 도민들이 심각하게 판단하고 심판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시킨 송재우 후보, 이 자리에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청와대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도민들의 입장도 고려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라면, 주십시오.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공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장성철에게 기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송재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정치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대 식물국회의 오류를 심판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온갖 비방과 의혹, 정치는 뒤로 가고 선거는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젠 그런 잘못된 관행을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께서는 모두 현명한 유권자십니다. 지금의 경제난국 누가 더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 4.3 특별법 개정 어느 정당 어느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켜낼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것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모두 살려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껏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저 송재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국회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4월 15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